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2020년 경제대책을 발표할 때 이례적인 규모인 10조 엔이 넘는 재정 정책을 펼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돈을 최근에 발생한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재해복구비, 고령화에 대한 복지 및 연금 충당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정책 등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유력 인사들은 지금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가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을 시기이다라는 말을 유행어처럼 자주 들려주는데요. 이는 일본의 현재 경제 상황이 부정적이다라고 인정하는 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채 아베노믹스의 양적 완화를 위해 1,00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수년 동안 쏟아부었지만 번번이 실패하여 왔던 아베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올리고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또 한 번 더 강력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힘이 실린 배경으로는 미중 무역 마찰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의 우려, 잇따른 자연재해, 소비세 인상 등으로 내수시장 위축 같은 현상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정 적자는 미국과 거의 흡사한데요. 이유는 일본과 미국이 바라보는 재정 적자에 대한 시선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첨부한 관련 기사를 보면 공통된 내용이 부족한 재정 적자는 돈을 새로 찍어서 메꾸면 된다인데 이는 일본과 미국에서 각광받는 새로운 경제 이론인 현대 화폐 이론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소위 카드깡, 카드 돌려막기 같은 이 이론을 맹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첨부한 사진에서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세입의 국채 발행과 세출의 국채비입니다. 2017년과 2018년 10조엔 가까운 돈을 국채 돌려막기를 통해 세수 부족분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국채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내야 하는 비용에 100조 원을 더한 금액을 국채로 발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정책은 향후 6년 이내 일본에 굉장한 파멸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카드 돌려막기에는 한도란 게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 발행 또한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 정부가 가계의 이자율 10%의 국채를 발행하여 돈을 10억 원 마련했다고 칩니다. 정부는 이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상한 시기에 이르면 가계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 11억 원을 갚을 테니 바로 20억 원을 또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에 가계는 20억 원을 또 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정부는 가만히 있었을 뿐 가계에서만 추가로 9억 원을 더 빌려준 것에 불과하죠. 이때 정부의 상환 능력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때 한 번 쓰면 되는 것이지요. 일본 정부는 그렇게 빌린 돈으로 무상복지에 쓰거나 연금 부분 인프라 구축에 써 왔습니다. 그러나 가계가 정부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머니에 100억 원이 있는데 200억 원을 빌려달라면 빌려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를 들면서 쓴 주체인 가계는 임시로 쓰는 진짜 가계, 즉 국민입니다. 국민이 정부의 국채를 직접 매입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은행에 예금으로 넣은 돈으로 은행이 국채를 매입했다고 한다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화면의 자료는 2011년 자료지만 일본 국채의 보유 대부분을 일본 금융회사가 사들였고 지금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재정 적자를 국채 발행으로 해결했고 이 국채 매입의 자금은 국민들이 시중은행에 예적금으로 모은 돈을 기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니 통화량이 늘지는 않았기에 인플레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고 가계와 기업이 저축한 돈은 장기채로 묶여 시중에 돈이 잘 유통이 안 되므로 소비 수준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현대 화폐 이론 신봉자들은 적자 국채 발행을 해도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찬양하고 다닙니다. 웃긴 일이죠? 일본 국민들은 자기들이 은행에 맡긴 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걸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쓰고 있다고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의 재정 적자와 세수 부족분을 이렇게 국채 발행으로 계속 메우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한도를 생각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만약 국채를 더 발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재정 적자를 국채로 해결 못하니 정부는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세출을 줄여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국내 총생산의 2배가 넘는 막대한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는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의 적신호가 켜지면서 소매 판매율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10월 소비 판매는 의류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대한 수요 부진으로 인해 1년 전보다 7.1% 감소했으며 백화점은 특히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로 사이토 니세이 기초연구소 연구본부장은 이달 결과와는 관계없이 소비는 부진했고 소비 심리도 나빠지고 있다며 소득이 오르지 않아 소비세 인상 전부터 소비는 또한 25일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국제통화기금 측이 의료, 간호 등으로 늘어나는 사회보장비를 충당하려면 2030년까지 소비세율을 15%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IMF는 2018년 소비세를 15%로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는데 일본은 10%로 올렸습니다. 또한 2050년까지 30%. 만약 일본이 부도가 난다면 그 타격은 일본 내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파만파 퍼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니 IMF도 앞으로 일본 경제를 옥죄는 것은 소비세 인상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바로 엔고의 저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2분기 주력 수출 제조업 실적은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으며 민간 예측 기관은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0.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세 인상으로 민간 소비가 둔화되고 미중 관세 전쟁이 앵고로 이어지며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일경 4천조 원이나 되는 일본의 부채 폭탄이 결국 터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런 폭탄을 일본 정부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